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 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엄마와 함께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해왔죠. 엄마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동네 5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입소문도 나면서 가게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30평짜리로 확장됐고 매출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가게가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제가 겪어온 수많은 희생과 갈등이 숨어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결혼 후에는 가게 일이 우리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엄마가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도 가게 일을 함께 하게 됐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서빙을 하고 손님들이 떠난 후엔 설거지도 하면서 요식업에 익숙해졌어요. 가게는 제 일상이었고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이 가게가 단순히 엄마와 저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우리 가족의 생계뿐 아니라 저와 남편의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결혼 전에는 남편도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게가 참 잘 되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게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걸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가게에만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불만을 내비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남편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했죠. 사실 저도 가게 일이 고되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은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제가 가게에 나가는 것 자체를 점점 더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가게가 중요해도 집안일도 챙겨야지라거나 너는 친정일만 하느라 시댁에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자주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그런 얘기가 반복될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점차 갈등으로 번졌고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실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많은 직장인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는데 김치찌개는 가격이 저렴하고 직장인들이 짧은 시간에 먹기에 딱 맞는 음식이었거든요. 그 직장인 무리 중에 남편이 굳이 저희 가게에 가자고 자주 끌고 왔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중소기업의 과장이었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조금이라도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가게에 자주 왔고 처음엔 점심시간에만 오다가 나중엔 저녁시간에도 혼자 와서 김치찌개에 술 한잔하며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오늘 가게 끝나고 밤에 뭐 해? 하고 말이죠. 저도 남편에게 호감이 생겨 금방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 배려심이 많다는 점이 좋았고 또 나이에 비해 엄마랑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에겐 플러스 요인이었어요. 사실 저는 시댁 문제, 이른바 시월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걱정하던 부분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오빠,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해서 미안한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랑 자주 연락할 생각이야? 어? 지연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어머님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거든. 지금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니까. 오빠와의 미래를 그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남편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더니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는 왜 이러나 했는데 남편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너 그게 궁금했어? 정말 웃기다. 나 엄마랑 그렇게 안 친해. 결혼하면 내 영순이는 너야. 너도 나와 가정을 꾸리고 싶고 책임져야 할 일은 바로 너였으면 해.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너한테 불리하거나 안 좋은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런 건 정말 싫어해. 예전에 시어머니랑 살 때 많이 고생하셔서 며느리에게 그런 일은 절대 안 하겠다고 하셨거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걱정했던 것이 미안해서 사과했지만 남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남편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남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할지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데려가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도 성실한 사람 같다고 하시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남편도 정식으로 선물을 사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조금 긴장했지만 정이 많은 분이라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만 마음에 걸린 게 딱 하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 이 아가씨가 우리 민석이 마음을 사로잡은 아가씨예요? 앞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잘 지내면 좋겠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며느리와 딸처럼 지내고 싶거든. 어머님, 저도 완전히 환영해요. 저도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결혼 후에도 자주 얼굴 보고 그러자. 그때는 그냥 살가운 분이구나 하고 넘겼지만 사실 그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건 예고된 지옥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는 3천만 원을 보태주셨고 제가 모은 7천만 원과 남편이 가져온 4천만 원을 합쳐서 대출을 끼고 서울의 2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의 김치찌개 가게에 다녔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 가게에서 일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었기에 결혼 전에 남편에게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가 친정에 붙어 지내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친정 가게로 출근해 엄마와 담소를 나누고 퇴근했을 뿐인데 남편은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넌 요리한다고 하면서 간이 이렇게 짜니? 네? 간이 안 맞아요? 살다 이런 음식은 처음이네. 남편도 집에서는 제가 해주는 밥을 잘 먹더니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주 엄마 편을 들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 간이 이상해. 당신 요리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그렇게 거들면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 말씀하시죠. 너 식당 나가서 요리하는 게 맞니? 그냥 너희 엄마랑 히덕거리며 노는 거 아니야? 이제 결혼했으면 딸 노릇 그만하고 아내 역할에 충실해야지. 앞으로 내가 더 깐깐하게 볼 거야. 친정 가는 만큼 시댁에도 와야 하고 아니면 내가 너희 가게에 찾아가는 수가 있어. 제가 직접 먹어보니 간이 전혀 짜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간을 다시 맞추라고 하셔서 한 번 더 맞춘 척하고 다시 드시라고 했더니 눈치 못 채시더라고요. 이제야 좀 먹을 만하네.
너는 내가 한번 뭐라고 해야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는구나.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트집을 잡으신 거였어요. 그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자 남편은 위로한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엄마가 말씀만 저렇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친정에 자주 가는 게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얼굴 자주 보여드리면 금방 풀리실 거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찾아뵙자. 나도 노력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뭐? 당신은 나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그게 할 소리야?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럼 내가 중간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는 서운하다고 하시고 당신까지 속상해하면 내가 뭘 어떡하라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안 보여? 내가 친정에 가는 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신이 총대를 메고 어머님께 반박하거나 설득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무작정 내 희생만 강요하고 있잖아.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결혼 생활이지.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엄마가 화를 덜 내시려면 현실적으로 답이 엄마 자주 찾아뵙는 거 말고는 없잖아. 당신 자꾸 답답하게 할래?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일을 그만두라고 압박한 거야? 당신은 그냥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싫고 어디 가서 내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말하는 게 싫은 거잖아. 말이 또 왜 그렇게 돼? 그냥 나는 결혼했으니까 우리도 한 가족이고 엄마한테 당신이 딸처럼 대했으면 하는 건데 진짜 빡빡하게 군다. 당신이 그렇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만 손해보게 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대판 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저도 속상했지만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날 친정에서 일을 하다가 전날 싸웠던 게 떠올라 엄마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찍 퇴근했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자고 하니 남편 목소리에 활기가 돌더라고요. 전날 싸웠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진작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빨리 가자.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시댁에 오는 걸 기다리셨을 거라며 양손 무겁게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문 닫지 않은 정육점을 찾아 소고기를 사고 늦은 밤에 준비해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10평짜리 빌라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늦은 밤에 무슨 소란이냐며 내일 아침에 오지 그랬냐고 하시면서도 기분이 좋으신 게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버리고 집안일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안 좋은 표정을 지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소리 지르시더군요. 너는 한 집안의 가장이 힘들게 일 마치고 와서 겨우 소파에 앉았는데 무슨 그런 표정이니? 빨리 가서 나랑 밥 차리자.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남편이 말한 대로 이 집안에서 요리와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는 걸 시댁에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켜보셨고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잔소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 너는 요리하는 집에서 자랐다면서 이게 진짜야? 내가 그 집 요리를 안 먹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먹어봐도 맛을 알겠어. 세상에 누가 시금치 무침을 이렇게 하니? 맛이 영 아니다. 저희 집에선 이렇게 무쳤는데요. 제가 먹었을 땐 괜찮았어요. 어머님, 그러면 제가 할 테니까 저기 가서 아범이랑 앉아 계세요. 죄송해서 그래요. 너 혹시 내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니? 어머,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전에 딸처럼 챙겨주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이제야 시댁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걸 싫어하면 대체 언제 우리 가까워지겠니? 이럴 때 친해지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요리하는 거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왜 우더른이 말씀하시는데 쓸데없는 말은 하고 있어? 빨리 고기나 구워. 우리 아들이 소고기를 아주 좋아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 잔소리를 들으며 진수성찬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고기를 구울 때도 복이 달아난다며 잔소리를 하셨죠. 정말 살다 고기 굽는 법까지 가이드를 받을 줄은 몰랐네요. 그날 밤에 밥 차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도 해야 하잖아요. 그 설거지 역시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설거지 제대로 하나 보시려고 하셔서 제가 먼저 과일을 깎아내드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어머님, 아까 요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거 드시면서 아범이랑 담소 나누세요. 저는 그동안 설거지 할게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눈길로만 설거지거리를 한번 보시더니 주름진 손으로 포크를 들어 아들 입에 사과를 넣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숨을 쉬고 혼자 조용히 설거지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가자고 했지만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야 한다고 어머님 안 계신 곳에서 말다툼이 될 것 같아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어머님은 시댁에 오라고 하셨고 저는 시댁에 가는 걸 점점 꺼리게 되었어요. 단순히 시댁에 가서 친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이 원하는 건 제가 그 시절 착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죠. 어머님은 제가 그 기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게 무척이나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할 때마다 남편은 어김없이 화를 내곤 했어요. 그게 매번 반복되는 패턴이더라고요. 남편이 말하는 게 참 기가 막히긴 했어요.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은 이런 거였죠. 당신은 우리 엄마가 혼자 외롭게 계신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독스럽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속으로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싶었지만 그때는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해버렸어요. 불쌍하다니? 나한테 할 말을 잘못한 거 아니야? 나는 매번 친정 가게에서 일 끝나고 시댁에 가서 당신 어머님이랑 어머님 밥까지 만드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들어 죽겠거든? 좀 내 생각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 부담을 주냐고.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더니 도대체 이건 뭐야? 사실 남편이 그 정도로 변할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님께서 아주 온화하시고 배려심 넘치는 분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런 온화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제가 집안일을 전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어요. 남편도 이해 질세라 바로 반박하더라고요. 그의 표정이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서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분명 딸처럼 지내고 그런 거 좋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도 그 정도는 기대했던 거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이상한 부탁을 한 줄 알겠네? 그냥 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끼리라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배려하고 고맙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모든 걸 맡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나랑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무서운 분인지 모르겠어. 같이 있으면 누가 불쌍한지 모를 정도라고. 그리고 어머님 아직 젊고 건강하시잖아.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놀고 계신 걸 보면 나도 답답해. 매번 용돈 요구하시는 것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일하시잖아. 시댁 좀 덜 가면 안 돼? 이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가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힘이 나니까 그럴 체력도 남는 거겠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혼자잖아. 엄마가 남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자기 부모님은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우리 엄마의 유일한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은 그런 상황을 생각도 안 해?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도 남편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댁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서운했어요. 그렇게 아들밖에 없으면 왜 아들 결혼시켰대? 그럼 그 귀한 아들 다른 여자한테 넘기지 말고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지. 결국 남의 손에서 밥 먹고 싶고 집안일 돌아가길 바라면서도 남이 해주는 대우는 받고 싶었던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질 줄은 저도 예상 못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거였어요.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차분하게 대화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당분간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직장에서 내 몫을 하고 있는 가장인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지내는 거였죠. 사실 저도 그때는 딱히 남편이 무섭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벼르고 있던 터라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제겐 차라리 나았거든요. 덕분에 한동안 시댁과도 거리를 둘 수 있었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때는 참 지지리도 궁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남편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가장이라고 자부하더니 이제 가장도 아니게 됐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남편은 제가 한마디 하자 기분이 상했는지 기껏 차려준 저녁밥도 안 먹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솔직히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더라도 괜찮아요. 단지 시댁에 덜 가고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제 소원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직장 구하겠다고 말만 하고는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동안 집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나이도 있고 연봉도 낮추고 싶지 않아서 회사를 고르는데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직할 회사가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그게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저희 집에 허구한 날 찾아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이번에 회사 잘렸다는 거 너도 알지? 네, 알고 있죠,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해봤어. 니네 사돈 어른이랑 그 김치찌개 가게 같이 운영하는 건 어떻겠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아니, 월세 형식으로 사돈께 얼마씩 드리면 서로 좋지 않겠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정말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저희 가게를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가게에서 일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명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리 상의한 것 같았어요. 두 분이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거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장모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사이도 좋아질 거고 엄마랑도 자주 식사할 수 있으니 좋은 거지.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확장도 할 수 있고 결국 우리도 투자하는 셈이잖아. 이제는 정말 말이 안 나온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반문했죠. 뭐라고?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 가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걸 이용하겠다니?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 염치가 없는 거라고? 당신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해? 대체 되는 게 뭐야? 그 말에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가서 같이 말하자. 엄마가 된다고 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지. 내가 가서 말하라고? 그냥 당신이 전해. 저는 솔직히 저희 엄마가 들으시면 바로 안 된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족끼리 어떻게 돈을 받겠니?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라고 해라. 결국 저희 친정엄마 덕분에 남편은 저희 가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금 저희 부부의 냉전도 조금씩 풀려갔어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겼고 결국 예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해서 매일매일이 설렜죠.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애 볼 나이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갑자기 왜 이러시지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 시어머니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던 저에게 오시더니 산후조리 비용이라며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제 침대 앞에 툭 던지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시는 겁니다. 봉투를 보며 멍하니 있었죠.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그 돈을 받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에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일단 산후조리원에서 쉬어야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고 병실을 나섰죠. 출산 후에도 시어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보는 건 좋아하시는지 종종 저희 집에 오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딱 손주 얼굴만 잠깐 보시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이를 봐주시는 건 저희 친정엄마와 아빠였어요. 친정부모님은 바쁜 와중에도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곤 하셨죠. 그래서 가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꺼내곤 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이죠. 하지만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태어난 지 1살도 안 된 손주를 보고 있어. 이 말을 들으면 참 씁쓸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우리 엄마 아빠만 보시는 것 같아. 거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일하고 계시잖아. 어머님은 딱히 일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애 좀 봐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라고 하네? 이럴 거면 우리 엄마한테 애 다 보라고 하고 돌보미 비용까지 다 주는 건 어때?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반드시 애 보라고 할 테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돌보미 비용 얘기를 꺼냈다고 그러는지. 그냥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을 보이다니 말이죠. 뭐? 우리 엄마 아빠도 딱히 돈 안 받으시면서 애 봐주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또 그러기는 싫지? 자기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건 보기 싫으면서 우리 엄마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봐? 내가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맨날 말해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 보니까 당신 같은 마인드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마인드가 대체 뭔데?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잠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나와 우리 친정 부모님을 과연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물었죠. 그러는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 아빠가 가족 같긴 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웃더군요. 버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어버리니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하네. 당신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자야. 그래, 그냥 이렇게 살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건지도 알 수 없었죠. 이때 남편에게 좀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굳이 물어봐야 할까 싶어서 그냥 넘겨버린 게 잘못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은 저와 우리 친정 부모님을 전혀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 엄마와 자신 생각뿐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제가 출산하고 잠시 일을 쉬는 동안 남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친정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러자 친정엄마께서 남편이 최근 저희 가게에 출근한 지가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럼 언제부터 출근을 안 하게 된 거냐, 그런데도 돈은 받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출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지만 친정엄마 아빠가 마음이 약하셔서 월급은 그대로 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다니.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한 달을 꼬박 채워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하면서 잠시 쉬는 동안 남편은 출근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졌던 거죠. 가령 월요일에 딱 한 번 출근한 후 그 다음 날부터는 무단결근을 일삼았어요. 이유도 가관이었죠.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는 거였어요. 화요일에는 몸살이 났다고 하고 수요일에는 목감기가 걸렸다며 목요일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그냥 꾀병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건데 요새 우리 엄마 가게에서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출근은 해?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일하고 있지. 그럼 내가 돈은 어디서 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이지. 당신이 돈을 받아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말씀으론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구기며 답하더군요. 장인 장모님이 그러셔? 내가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근해도 근무 태도가 별로라고 하시더라. 이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야기하신 거야. 남편은 점점 짜증이 나는지 반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남편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렇게 호구조사하듯이 묻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출근 안 하는 이유라도 들어보자.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실업자가 된 거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그런데도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그제야 뭔가 변명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일 안 했잖아. 그런데도 장인 장모님한테 돈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당신, 나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출근 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은 거침없이 대답하더군요. 그래. 당신이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나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쉬면서 돈 받고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해? 이거 완전 불공평하지 않냐고. 남편의 말이 점점 이해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해서 출산하느라 일을 못한 거고 당신은 그냥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한 거잖아. 그런데 그게 같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맞고 당신이 장모님, 장인어른 혜택 받아서 일 안 하는데도 돈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저는 남편의 말이 점점 황당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친정으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그건 생활비에 보태라고 주신 거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다고 생각해? 정말 이상하네? 따지고 보면 다를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돈 받는 거랑 내가 돈 받는 거 결국 같은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이상한 거 아니야? 결국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무튼 당신 이제 출산 휴가 끝났으니까 복귀해서 일해. 그럼 나도 일할 테니까. 남편은 자기 혼자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 어떻게 이런 남자랑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까지 몰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남편이 진심으로 무서워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주말에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통장을 살펴보니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2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준 돈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남편에게 따졌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월세도 안 받으셨고 우리 돈 모으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어머님한테 드릴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깟 돈 좀 드릴 수 있지. 당신 장모님은 몸도 괜찮으셔서 직접 일하고 돈도 다 버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돈 쓸 일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저는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뻔뻔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상황에서조차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죠. 솔직히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남으로만 생각했잖아. 처음부터 우리 둘이서 양가 부모님 모두 효도하자고 했으면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자기 엄마를 효도하고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 해야지. 남의 돈 빼돌려서 효도하는 척하는 게 맞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들이고 남자야? 이렇게 말했으면 당신도 미안해서 가게 잘해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은퇴시키고 우리가 가게를 맡자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른다니까? 여기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당신 믿고 기다린 거? 일자리 만들어주고 돈 받아오는 것도 참고 넘어갔더니 그 돈을 그새 어머님한테 갖다 주고 내가 그걸 잘했다고 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진짜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남편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었고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이 어미한테 용돈 좀 준 게 뭐 대단하냐며 호통을 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당신이 그동안 처가랑만 가까이 지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어. 그거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 당신도 며느리 노릇한 거 없잖아. 내가 며느리 노릇을 안 했다고? 대체 며느리 노릇이 뭔데? 매번 시댁 가서 밥 차리고 듣기 좋은 말 해드리는 거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거야? 돈도 벌어오고 애도 키우고 그런 슈퍼우먼이 필요한 거야? 당신이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한테 며느리 노릇 기대한 적 없었어. 당신 초반에만 그런 거 하고 나서는 그냥 돈 벌고 애만 낳았잖아. 그거 말고 있냐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대화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 가정을 ATM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정말 이 사람과는 그만하자고 결심이 섰습니다. 결국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아라. 나는 더는 너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 나도 우리 엄마랑 살란다. 그 순간 정말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 있던 불편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쏟아낸 기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도 않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는 남편과의 미래가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빨리 끝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랐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저희 사이에 회복할 수 있는 신뢰나 애정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버틸 이유도 없었고 남편이 제게 했던 배신감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줬던 돈들을 양육비로 돌려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찾아와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망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절대 손주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선언에 당황한 듯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자기 돈으로 양육비를 보내오셨는데 그 점에서는 조금 놀라웠어요. 그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셨던 시어머니가 제 선언 앞에서는 다소 조용해지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저는 단호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한 환경과 안정적인 가정이었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주는 시댁과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어요. 그 순간에도 남편은 변명할 여지나 미안한 기색이 없었고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혼 후에는 친정엄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 삶을 다시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게 일이 바쁘긴 했지만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아이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자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자기 때문이 아니냐며 자책하셨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저를 걱정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까봐 늘 마음을 쓰셨죠. 하지만 사실 저는 엄마에게 남편과의 갈등을 자세히 털어놓지 않았기에 엄마는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가게 된 이유를 몰랐어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엄마가 스스로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이혼에 대한 후회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이번 결혼 생활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 더는 미련 없이 살고 싶어요. 전 남편과의 문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혼자 감당했을지 엄마는 짐작이 가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 나이에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달겠다는 거니? 만약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남편을 잘못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이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그래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이혼해도 괜찮다. 다만 네가 힘들어질까 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내 옆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예쁜 아들이 있으니까요. 더는 혼자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포근한 품에 안기니 저도 마음이 놓였고 그 순간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모아둔 돈도 소송 비용으로 다 날려버렸고 결국 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어떤 감정이 들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저는 반면에 친정 엄마, 아빠, 그리고 예쁜 아들과 함께 20평짜리 신축 아파트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지낼 계획만 남았네요. 새로 시작하는 이 삶이 기대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믿어요.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저희 가족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저는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예요. 하지만 동창이라고 해서 친했던 건 아니고 남편하고는 안면 정도만 있는 사이였어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동창회 모임에 저는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혼자 가기 그렇다면서 저를 꼭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날 마침 약속도 없고 해서 친구랑 같이 동창 모임을 나갔다가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남편은 제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군요. 리더십도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창회에서 절 싫어하는 무리가 제 뒷담화하는 걸 들은 남편이 나서서 그 무리들을 혼내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사귀게 되고 시간이 지나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 남편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양쪽 모두 아버님이 안 계시니 결혼 후에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걱정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 저는 하루 날 잡고 양가 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기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로에게 비밀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 괜찮지? 진지한 얘기 뭐? 나야 좋지. 결혼 전에 서로 비밀 없이 전부 알고 가야 하니까.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자기 어머님은 무슨 일 하고 계셔? 우리 집은 자기도 알다시피 아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랑 같이 운영하고 있었던 화장품 가게를 엄마 혼자 도맡아서 하시고 계셔. 우리 엄마는 가게 운영하시면서 생활비 정도는 벌고 계셔서 결혼 후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해. 그거 참 다행이네. 화장품 가게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벌이가 어떻게 되는 것까진 몰랐으니까. 얘기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엄마가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생활비 정도는 나온다는 걸 듣더니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표정을 읽는 순간 남편 또한 저처럼 양가 부모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서두를 꺼냈으니 이제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해주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얘기는 시댁 얘기가 아니라 본인 큰아버지 얘기였어요. 좀 의외였죠? 제게 시댁은 어머님이나 신우를 말한 거였는데 남편은 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랑 아버지가 사이가 무척 좋으셨거든. 큰아버지 가게가 엄청 성공해서 그 덕에 우리 엄마는 지금 편하게 지내고 계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유명한 장어집 하신다고. 거기 건물이 3층짜린데 거길 통으로 운영하시거든. 맞아. 장어집 하시는 큰아버님 얘기 들은 적 있어. 근데 3층짜리 건물이면 진짜 크게 하시네? 그래. 아마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장어집일걸?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벌이가 웬만한 기업 매출은 될 거야 아마. 그 정도나 돼? 식당 잘 되면 중소기업 부럽지 않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머님은 혹시 그 장어집에서 일하시는 거야? 맞아. 엄마 장어집에서 일한 지 한 5년 가까이 됐을걸? 아는 사람 직원으로 안 둔다는 대쪽 같은 큰아버지신데 우리 엄마만 예외인 거지. 역시 가족이 최고인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어머님이 일을 잘하시니 그렇게 오래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 아닐까? 아무튼 어머님도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다.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누나도 거기서 일해. 우리 가족 전부 책임져 주시니까 고맙지. 남편은 어머님 얘기 대신에 큰아버지 얘기를 엄청 자랑스럽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님 노후는 큰아버지 덕에 걱정 없을 거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 쪽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싶었어요. 보통 살아생전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사별 후에도 그렇게 잘 지내는 집은 드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져 준다니 대단하다 싶었죠. 남편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신우 역시 어머님이랑 같이 큰아버님네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의 가정사를 모두 털어놓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상견례장에서 만난 어머님은 역시 남편처럼 가족 자랑하기 바쁘더군요. 특히 큰아버님 자랑을요. 내가 팔불출 같아서 어디 가서 말은 잘 안 하고 다니지만 우리 아주버님이 정말 우리 가족을 알뜰살뜰히 챙겨요. 남편 죽고 나서도 모르는 차 하는 거 없이 그렇게 아낀다니까요. 역시 가족이란 게 참 좋은 건가 봐요. 어머, 그러세요? 정말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형제들끼리 우애 상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럴 게 있나요? 아주버님이 장어집을 하시거든요. 애들한테 들어서 사돈도 아시겠지만 그 장어집이 3층짜리예요. 그러니까 제 노후는 걱정이 없죠. 우리 딸도 거기서 홀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어요. 매니저가 제 딸이고 사장이 아주버님인데 제가 잘릴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도 일찍 남편분 여의시고 혼자서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 때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끝을 모르고 시작된 어머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들어줄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제지하기는커녕 본인도 신이 나서 같이 큰아버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견례장인지 자기네 가족 자랑대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가 끝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남편은 그만큼 자기네 큰아버지가 좋은 분이라 그렇다며 오히려 저를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가족끼리 사이 좋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엄마 말에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진행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죠. 당일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오시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응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 큰아버지네 가족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식사하시는 도중 인사하러 다니는데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보니 축의금은 100만 원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날 전 큰아버님이 오신다 그래서 신경을 잔뜩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고 인사를 안 했을 린 없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아무래도 궁금해서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결혼식 날 큰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큰아버님을 찾질 못해서요. 어머님이 사진까지 보여주셔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인사드리려고 보니 안 계시더라고요. 응? 아니, 그날 오려고 했는데 가게가 워낙 바빠서 못 오셨다 하더라. 그날따라 꼭 단체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더라고. 아무리 바쁘셔도 어머님과 막역한 사이인데 못 오셨다고요? 그래도 큰아버님 가족들 중 한 명도 안 왔다는 건 좀 그렇네요. 혹시 날짜를 착각하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그럴 리가 있냐. 내가 굳이 안 와도 상관없다고 했다. 자주 보는 사이에 꼭 결혼식까지 와야 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괜히 부담 가질 것 없다고 얘기했더니 축의금만 보낸 거다. 그리고 축의금만 보내는 게 훨 낫지? 괜히 머릿수 채우러 오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저야 상관없지만 전 어머님이 결혼식에 무조건 참석하실 거라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럼 잘 알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큰아버님이 왜 결혼식에 안 오셨는지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가게가 바빠서 못 오신 거라면서 말을 얼버무리시더군요. 제 물음에 괜히 발끈하시면서 뭐라 변명하는 걸 들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토록 간이며 쓸게 다 빼줄 정도로 친하다는 사이에 조카 결혼식을 안 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도저히 못 올 상황이 됐다면 다른 가족이라도 참석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혹여 어머님이 그동안 자랑하시는 것들이 혹여 거짓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몇 달 동안 회사 일도 그렇고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평온한 하루가 지속된 어느 날이었죠. 전화를 걸어오신 어머님이 뜬금없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은 당시 큰아버님네 장어식당 근처에서 지내셨거든요.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길래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정도가 흘렀을까?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 가게 열러 가는 길에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 우리 딸 이서방이랑은 잘 지내고? 엄마 없이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닐런지 모르겠네. 엄마는 내가 애도 아니고 당연히 잘 챙겨 먹지.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요즘에 요리 솜씨 좀 늘었다. 근데 엄마 밥 먹고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요리해보려니까 여간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더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가게는 좀 어때? 손님 많아? 그냥 그렇지 뭐. 그래도 손님이 끊어지진 않아서 알바생 월급 주고 나 먹고 살만은 하다. 아,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닌데 말이지. 혹시 사돈네 이사하신다냐?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글쎄, 얼마 전에 사돈이 전화가 와서는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신다고 하더라. 너 말하는 거 보니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난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지난번에는 장어식당 옆에서 사신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몇 주 전에 얘기 들었어. 사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거든. 남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내가 엄마랑 같은 동네 사니까 혹시 아들 근처 와서 같이 살고 싶으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랑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처신 잘하고 되도록 별일 없이 잘해. 알았지? 몇 주 전에 어머님이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그러려니 했는데 이사 오실 동네가 제 동네라는 걸 듣고는 좀 놀랍더라고요. 결혼 후에 저희는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얻었거든요. 시댁 근처에는 식당과 빌라들 뿐이라서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울 생각을 하면 아파트가 낫겠다 싶어 친정 동네를 택한 거였어요. 엄마도 제가 근처에 살길 원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 전에 약간의 갈등이 있긴 했죠. 어머님은 시댁 근처에 저희가 방을 얻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반반 결혼을 하기로 한 저희 둘 중 제가 집값을 더 보태게 되면서 친정 근처로 확정이 났어요. 어머님은 가끔씩 저희 집을 들를 때마다 이 동네가 뭐가 좋다고 여기 사냐면서 괜한 불만을 표현하시곤 했었죠.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퇴근 후에 남편에게 물었죠. 어머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신다고 하던데 혹시 당신도 알고 있었어? 진짜 맞아? 나는 이사하신다는 말만 들었지 그게 우리 동네일 줄은 전혀 몰랐어. 아, 그게 말이야. 엄마가 더 이상 장어집에서 일 안 하시기로 했거든. 거기서 일도 안 하는데 굳이 그 동네 살 필요가 있을까 싶다면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싶어 하시더라고. 어쩐지 어머님이 이사하신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식당을 그만두신 거야?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섣불리 그러지 말라고 말리긴 했는데 부동산 가서 덜컥 계약까지 하고 오셨지 뭐야. 이미 계약까지 했다던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런 거야? 그래도 이사를 하는 건데 미리 언질 좀 주셨으면 좋았을걸.
어머님 일하시는 동안에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해서 신경 덜 쓰고 살았는데 이제 일도 그만두시고 우리 동네 오시면 아무래도 신경 많이 써야겠네.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 알아서 잘할게.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우리 집도 자주 못 오게 할 거야. 비밀번호 같은 것도 안 알려줄 거고, 그러니까 괜한 부담 갖지 마. 여기 오시든 안 오시든 예전이랑 다를 바 없을 테니까. 제가 뭘 걱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남편은 제게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어머님 때문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긴 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저희 집 근처에도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따로 있었죠. 어머님이 저희 집을 찾지 않는 대신에 매일같이 친정엄마 화장품 가게를 찾으신다고 하더군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참 난감했어요. 친정엄마한테는 적적해서 수다 떨러 왔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찾아오신다는데 엄마도 매우 곤란하고 불편해 보였어요. 더군다나 좋은 말로 애둘러 거절하자니 아무래도 사돈관계라 더 어려운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든 넌지시 그만 오시라고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이 은근슬쩍 제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요즘 우리 엄마 매일 장모님 가게에 눈도장 찍고 계시는 거 알지? 엄마 말로는 가서 수다 떠니까 장모님도 좋아하시고 장모님 잠시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울 때 도움도 줄 수 있어 아주 좋다더라. 아, 그래? 내가 엄마한테 들은 거랑 좀 다르네?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매일같이 오시니까 엄마도 조금 불편하시대. 물론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참에 그냥 우리 엄마 직원으로 쓰는 건 어때? 엄마도 지금 일하는 것 없고 장모님 가게 근처에 사시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어떻게 사돈끼리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해? 뭐야?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엄마도 일하다가 집에서 쉬니까 너무 적적하다 그래서 장모님 가게에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이지. 근데 그렇게 발끈할 건 또 뭐야? 다른 가게라면 모를까 화장품 가게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써야지 요즘 트렌드도 잘 알고 해서 엄마도 카운터만 지키지 화장품 추천 같은 거 안 하거든. 근데 어머님이 오시면 아무래도 그런 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넌 가족끼리 뭐가 그렇게 매정하냐? 그냥 좀 써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얘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단칼에 거절을 해? 됐다 됐어.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한테 무슨 부탁을 하겠냐? 저는 남편이 어머님 얘기를 꺼내길래 옳다구나 하고 이번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넌지시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한술 더 떠 저희 엄마 가게에 어머님 취직시키면 어떻겠냐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매우 서운해하면서 가족끼리 어쩜 이렇게 매정할 수 있냐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그 일로 남편과 크게 다퉜지만 어머님이 저희 엄마 가게에 안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한동안 엄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아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집으로 올 수 있냐고 묻더군요. 목소리부터 좋지 않은 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되어 잔뜩 긴장을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상기된 제 얼굴을 보고 일단 앉으라고 하시며 차 한 잔을 주셨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긴장됐던 몸이 조금 이완되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서두를 꺼내셨는데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기가 막힌 얘기들 뿐이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하는 게 맞는지 참 많이 고민했다만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 근래에 사돈이 가게에 계속 찾아온다고는 했었지? 그냥 와서 수다만 떨고 가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손님한테 화장품 추천도 막 하시더라.
에? 모르시면서 그냥 화장품 추천을 하신다고? 그러다가 손님들 안 좋아하시면 어떡해?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시 자리 비우면은 아르바이트생한테 자기가 사장인 양 갑질까지 했더구나. 처음에는 못 믿겼는데 나중에 CCTV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 그래서 알바생도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대.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냥 입 다물고 참고 있었어? 나라도 당장 가서 얘기할 거야. 아서라, 말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거기까지도 내가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정산하는데 돈이 안 맞아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봤더니 글쎄, 사돈이 현금으로 받은 것들을 죄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더구나. 진짜?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버젓이 카메라 다 있고 정산하면 돈 부족한 거 딱 나올 텐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도 그래서 그걸 발견한 뒤로 사돈에게 바로 얘기했다. 다신 우리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돈은 내가 도움을 줬는데 보수를 챙겨주지 못할 망정 내쫓냐고 화를 내더라. 그게 아까 전 일이었어. 엄마의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장품 가게 단골들에게 맞지도 않는 화장품을 추천하질 않나. 알바생에게 갑질해서 오래 일한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질 않나. 게다가 돈까지 훔치다녀. 이건 절도죄 아닌가요? 용서가 되는 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이 있는데 어머님은 그 선을 이미 넘으신 듯했어요. 뻔히 카메라가 있는데 어떻게 돈을 훔쳐가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희 엄마 화장품 가게는 알바생 월급 주고 본인 생활비 정도만 버시는 정도로 소소하게 운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참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남편이 말한 가족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요? 정말 조금도 이해되질 않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뭐라고 따졌죠. 그동안 어머님의 이런 행태를 남편은 전혀 몰랐을 테니까 이쯤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머님을 말려주길 원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답은 의외였어요. 어떻게 돈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 당신 말대로 가족이라며, 서로 돕고 사는 거라며. 그런데 이게 돕는 거야? 도움은 못 줄 망정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큰아버지네 가게에 안 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렇지 않아도 의기소침해 보이더라. 내가 용돈을 많이 챙겨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간 돈 보고 눈이 뒤집혔겠지. 넌 이게 화낼 일이냐? 난 엄마가 불쌍해. 아무리 어머님이 불쌍하다고 해도 이건 동정할 일이 아니지. 엄연한 범죄야. 그러니까 다신 우리 엄마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드려.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꼭 그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리겠어? 당신도 참 대단하다. 나는 당신이 상냥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나 결혼한 건데 결혼하고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어떻게 엄마를 범죄자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겠지. 분명 어머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셨고 그건 아들인 네가 올바로 잡아들여야 맞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옹호할 게 아니라.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꺼내도 그저 어머님이 불쌍하다면서 변호하기 바쁘더군요. 아빠 없이 자기 키우느라 없이 살아서 그런지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서 그런 거라면서요. 남편을 보면 그냥 어머님이면 뭐든 용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겐 무적 패치 같은 느낌이랄까? 하여간 남편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저만 바보 되는 기분이니까요.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는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고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엄마 가게에 들렀어요. 전보다 수가 줄긴 했어도 안 오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결국 엄마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어머님한테 질려서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기로 결정했어요.
한순간의 결정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이전부터 버릇처럼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어머님 때문에 좀 더 이르게 결정된 것뿐이죠. 괜히 어머님 때문에 엄마가 시골 내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중간에서 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런 생각 말어. 그렇지 않아도 고향 내려가서 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잖아. 너도 결혼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내가 내려가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그건 그렇지만 뭔가 쫓기듯 가는 것 같잖아. 내가 어머님한테 잘 얘기해 볼 걸 그랬어. 괜한 얘기했다 평생 책 잡힐 일 있어? 그냥 내가 가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리고 가게 정리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시골 내려가면 돈 쓸 일도 많지 않은데 남은 돈으로 이번에 너희 신혼집 더 넓은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그걸 탐내.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읽어놓은 가게 접는 것도 마음 아픈데. 난 괜찮아. 엄마,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너 결혼할 때도 나한테 받은 거 하나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 딸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둬. 네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면 엄마 마음도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남은 돈이 꽤 있으니 이 돈으로 신혼집을 넓은 곳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혹여 어머님이 돈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다면서. 제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머님도 마음이 놓여 이제 더는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엄마는 큰아버님에서 엄마로 어머님이 대상을 옮긴 게 마음에 걸려서 본인이 떠나고 나면 이번엔 제가 그 타겟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 모양이더군요. 저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자 엄마 마음을 계속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결국 그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 소원대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죠.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간 후 엄마가 시골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혹시나 저희 신축 아파트에 드나드시는 거 아닐까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서 그렇겠거니 하고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말이야. 신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 병 마감재 같은 것도 허술한 것 같고 말이야. 소리가 울린다니? 한 번도 그런 건 느낀 적 없는데? 아파트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 없었지 않았어? 아니, 내 말은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을 것 없다 이거지.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해. 안 그래? 엄마 사시는 빌라 있잖아. 거기도 사람들이 허구한 날 엄마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하더라고. 엄마는 시끄럽게 군 적도 없다는데 말이야. 층간소음 때문에 여기저기 난리긴 하더라. 어머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그럼 이전에 사시는 데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 예전에 장어식당 근처에 사실 때는 이런 일 없었잖아.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만둔 장어식당 근처에는 아무래도 엄마가 있기가 좀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이랑 엄마 집이랑 바꿔 살면 어떨까 싶어. 뭐? 집을 바꾸자니?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남편의 말에 당황해서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왔어요. 어머님이 사시는 빌라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줄줄 늘어놓더니만 갑자기 집을 바꿔서 살자니요. 게다가 저희 집은 신축 아파트인데요.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이 웃으면서 왜 그런 얼굴을 하냐고 묻더군요. 아니, 제가 당황하지 않게 생겼나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상황 파악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농담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누구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진지하게 하는 남편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고요. 정말로 남편은 제가 순순히 집을 바꿔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제 아무리 상황 못하는 아둔한 바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집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아니, 이성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그간 당신 배려한다고 우리 집 오지도 않으시고 꽤 노력 많이 하셨잖아. 그 덕분에 당신도 편하게 살았고. 그게 지금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래, 그건 고마워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집 안 오시는 대신에 엄마 가게 가서 많이 힘들게 하셨잖아. 엄마가 큰아버집 장어집 관두고 우리 신혼집 근처로 이사하신 것도 다 우리 봐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런데 엄마 생각 좀 해주면 안 돼? 엄마 딴에는 다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 빌라에 가서 살자고? 아니, 나는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님도 힘들다며. 게다가 내가 왜 신축 아파트 버젓이 두고 거길 가야 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저것 방법을 생각해 본 거지. 물론 나도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 싫지. 그러니까 일단 집 바꾸고 여기 자주 놀러 오면 되잖아. 안 그래? 나 지금 네가 너무 끔찍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 됐어.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도 마. 오늘 얘기는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딱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편은 제게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망설이다가 저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더군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다는 충격에 그날 하루 종일 나사 하나 빠진 것 같이 보냈어요. 주말이어서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해 먹어야 하는데 그냥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둘 다 아무 말 없이 오후를 보내고 밤이 되었어요. 마음도 뒤숭숭해서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어서 인터폰을 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폰 속엔 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대뜸 제 두 손을 꼭 맞잡는 거예요. 실로 이렇게 따스한 얼굴을 하신 적이 없어서 영문을 몰랐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래도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마음 써줘서 고맙다. 내가 앞으로는 너한테 잘하마. 그동안 내가 널 많이 힘들게 했지? 앞으로는 그런 일 전혀 없을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사돈에게도 따로 전화해서 사과하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러시니까 당황스럽네요. 뭘 모르는 척하고 그래? 내가 잠깐만 지내다가 다시 집 바꿔줄 테니 걱정 말아라. 나도 염치가 있지.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오래 살 수는 없지. 지금은 빌라 주민들이랑 마찰이 있어서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설마 어머님 지금 저희 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다 얘기했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토끼 눈을 뜨고 난리냐? 얘들아, 밖에 서 있지 말고 얼른 들어와라. 어머님이 현관으로 소리를 냅다 지르자 현관문을 열고 신우와 신우 가족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호각 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여기저기 집 구경을 하면서 역시 새 아파트라 참 좋다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살만하지 않겠냐며 소파에 벌러덩 눕더니 TV를 켜고 깔깔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카들은 게임기도 있다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게임기를 꺼내 만지작거렸고요. 그렇게 집을 점령당하기까지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때문에 저는 상황 파악이 바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서 있는데 남편이 후다닥 달려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엄마, 이 사람이 요즘 깜빡깜빡해서 그래. 엄마랑 누나가 그동안 큰아버지 가게에서 고생만 하고 지내셨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집 바꾸자고 얘기했어. 근데 오늘 밤 오실 줄은 몰랐네. 야,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기다려봤자 뭔 소용이냐? 그 지긋지긋한 빌라에서 얼른 나오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여기 들어오니 세상 환하고 좋네. 우리 집 등도 깜빡깜빡하니 불도 자꾸 나가더만. 그렇지? 신축 아파트라서 엄마 지내기는 편할 거야. 여보, 우리는 아직 애도 없어서 우리 둘뿐이잖아. 젊으니까 이런 집은 나중에 살아도 되지 않겠어?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벌써 들어오셨는데 어떡해. 난 네가 다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 몰랐나 보네. 그래, 이참에 내가 얘기하마. 이것저것 빌라 주민들이랑 다툼이 일어나서 도저히 거기서는 못 살겠더라. 그래서 너희 집에 와 살기로 했다. 남편은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듯 어머님 뒤에 서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제게 여기서 살기로 했다고 아예 통보를 하셨고요. 엄마가 마련해준 신축 아파트를 놔두고 오래된 빌라로 들어가 살자는 그 말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은 몇 년만 살다가 집을 바꾸자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늙을 때까지 거기서 살으라는 선고로 들리더군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진다고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다시 고옥 빌라로 돌아가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데도 신우는 상황 파악 못하고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서 마시더니 조잘거렸어요. 역시 신축이라 그런지 뭐든 깨끗하다. 여기 들어오면서 빌트인 냉장고 생겨서 그전 냉장고는 어떻게 했어? 팔았어? 그거야 당연히 팔았지. 그나저나 이것저것 막 뒤지지 좀 마. 그거 내가 아끼는 맥주라고. 에이그, 여기 앞으로 내가 살 건데 냉장고 열어서 맥주 좀 꺼내 마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그리고 그런 게 있었음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내가 트럭을 몰고 와서라도 가져갔을 텐데. 얘들아, 여기 와서 과자 먹어. 저녁은 먹고 들어온 거야? 배고프면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밥솥에 밥도 있으니까 꺼내서 먹어. 제 황당한 얼굴을 보면서도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조카들을 불러 과자 봉지를 나눠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들은 과자 봉지 뜯어서 바닥에 죄다 흘려가면서 먹어대기 시작했고요. 남편 또한 태어난 얼굴로 밥 먹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 모습이 영화 속 장면처럼 낯설더라고요. 이 집이 정말 제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괴리감이 크게 느껴졌어요. 다시 떠올려봐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면이었죠. 남편이 낮에 집을 바꿔 살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했을 땐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왜 어머님이 큰아버님 식당에서 쫓겨나셨는지 말이에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쫓겨나? 쫓겨나긴 뭘 쫓겨나? 결혼식 때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걸 보고 어머님이 결혼 전에 하신 말씀이 전부 거짓이란 건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머님을 겪어보니 큰아버님 식당에서 얼마나 민폐를 끼쳤을지 훤히 다 보이네요. 너 말 다 했냐? 네가 내가 그러는 걸 봤어? 보기나 했냐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안 봐도 뻔하죠. 제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집을 점거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셨으니까요. 하긴 처음부터 허락 같은 거 필요가 없었나 보네. 그냥 통보였던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봐야지. 당신 그렇게 빌라로 옮겨가기 싫으면 우리도 그냥 여기서 같이 살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왜 내 젊은 시절을 여기서 낭비하고 살아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남편은 이혼 소리에 펄쩍 뛰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남편을 이해할 줄 알았나 봐요. 도대체 저를 뭘로 본 건지 모를 일이죠.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자 신우는 애들을 방으로 들어가라고 들여보냈어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든 설득하려 했던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는 순간 도끼 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하나를 두고 셋이서 저를 애워싸더군요. 이혼 소리에 버튼 눌린 건지 뭔지 저한테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눈을 부릅뜨더군요. 어디서 네가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냐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셋이서 저를 노려보아도 저는 담대하게 그들을 마주 쏘아봤죠. 제가 불리할 건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큰아버님한테 갔다가 우리 엄마, 그리고 이제는 돌고 돌아 나한테까지 빌붙으려고 하는데 전 여기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분들끼리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버릇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뭐? 우리가 빌붙어?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그동안 올케라고 봐주고 살았더니 이게 막무가내로 덤비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큰아버님 가게에서도 저희 엄마 가게에서처럼 민폐 끼치면서 일하셨죠? 도와드리기는커녕 피해만 입히셨을 테고요. 이제야 모든 게 퍼즐이 딱딱 맞춰지네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올케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해? 당장 그 말 취소 못해? 다들 똑똑히 들어요. 지금 당신들이 내게 뭐라고 할 자격 없는 거 몰라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된 집인지 진짜 모르는 모양이네. 뭐야? 이 집 우리 아들 집 아니야? 그래서 아들이 집 바꿔 살자고 한 거였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들, 네가 말해봐.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냐? 제가 이렇게 막 쳐들어온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집이 제 명의의 집이란 거였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모르셨나 봐요. 하긴 그동안 남편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온 거겠죠. 큰아버지네가 자기네 가족을 끔찍이 생각한다며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질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남편의 거짓말은 유전이었을지도요. 남편이 이 집을 매매할 때 공동명의로 하자는 걸 제가 한사코 거절했거든요. 그거 참 다행이죠. 제가 이런 미래를 먼저 내다봤나 봐요. 신혼집 제외하고 이 집만 따진다면 제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뭐하러 저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게 내 돈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야. 신혼집 팔면서 받은 돈도 여기 다 들어간 거거든. 그러니까 명의만 내 명의가 아니지 이 집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맞지. 그러니까 이 집 명의가 네 명의가 아닌 건 맞다는 거지? 아이고, 그런데 왜 여기로 들어와도 된다고 난리친 거냐?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지. 엄마가 계속 나한테 눈치 줬잖아. 새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니까 나는 언제 그런 곳 살아보냐면서 계속 얘기하길래 나도 엄마 여기 살면 좋겠다 싶었던 거지. 그럼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네요. 이게 네가 말한 가족이란 건가? 왜? 서로 괜찮다고 보듬어주진 못할 망정 서로를 탓하고 있어요? 어머님이나 당신이 했던 가족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 텐데. 저는 가족 운운하면서 뭐든 용서가 되길 바랐던 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남편을 꼬집어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제야 전곡이 찔린 듯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군요. 결국 이 집을 제가 가졌으니 더는 이 싸움에서 불리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어머님의 눈빛이 그제야 달라졌거든요.
네가 이 집 명의자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진 않았을 게다. 나는 아들이 걱정 말라고 하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만 조용히 여기서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가주셔야죠. 그리고 나가실 때 이 인간도 같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옳게.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말 좀 들어봐. 밤 늦었으니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갈게. 여기 싹 치우고 사람 있다간 흔적도 없이 갈 테니까 내 동생이랑 이혼만은 말아주라. 사람이 밟고 지나간 곳은 풀도 안 자란다던데 흔적을 어떻게 감추죠? 됐어요. 이제와 가짜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대화 좀 하자니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난 당신이랑 더는 할 얘기 없어. 아무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어차피 팔아넘길 집에 미련을 두긴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놨고요. 어차피 제 명의의 아파트였으니 문제될 것도 없었죠. 결국 갈 곳 없어진 시댁 식구들은 다시 큰아버님네 장어집으로 향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큰아버님 내에서 내쫓다 못해 경찰까지 대동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동네다 보니 이래저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래도 가족이랍시고 큰아버님이 어머님을 품어줬는데 하는 일마다 실수가 잦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카운터에 있는 돈까지 여러 번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나쁜 손버릇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나 봐요. 그래서 큰아버님도 연을 끊어내려고 했던 거죠. 곁에 두고 있어야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떻게든 끊어내야 좋은 인연도 있는 법이니까요. 전 남편은 큰아버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서 소송을 한다 어쩐다 하며 다투는 중이라는데 저런 집안과 더는 안 엮이고 진작에 갈라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잘한 건 임신을 미룬 거예요. 만약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면 이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양육권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하고요. 아무튼 이혼을 모두 완료한 지금 저는 혼자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엄마 계시는 시골에 내려갔다 오려고 해요. 무슨 이유건 간에 이혼한 자식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엄마한테 더 잘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늘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바랄게요.